중국 쓰촨성 SNS를 운영하는 티베트족 출신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2020년 9월 14일 자택에서 생방송을 하던 중 전 남편이 그녀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온몸이 심한 화상을 입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24시간 만에 라무의 치료비로 100만 위안, 하나로 약 1억 8천만 원을 긴급 모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무는 결국 중환자실에서 16일간 생사를 오가다 2020년 9월 30일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라무의 사건은 중국 전역에서 논란이 되었고 그녀의 전 남편은 결국 2022년 7월 23일에 극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지금부터 라무의 사건을 천천히 살펴봅시다. 오늘 주인공은 1990년 중국 쓰촨성 아바현 쥔찬현에서 태어난 아무추입니다. 아무추는 2018년 5월부터 쇼트클립 계정을 만들어 라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무는 티베트어로 선녀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확실히 선녀처럼 아름답고 긴 머리에 웃을 때 보조개가 베이며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계정에는 주로 일상이 기록되었는데요. 두 아이가 있었고 아버지와 할머니와 같이 살며 그리고 기쁨과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정 소개글에 대도시의 생활이 싫은 건 아닙니다. 단지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 시골 생활을 하며 돈을 벌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보물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소를 방목하고 약초를 캐고 그리고 집에서 농사를 짓고 호두를 따는 장면을 쇼트클립으로 편집하여 SNS에 올려 네티즌들과 공유하였으며 또 고속도로에서 눈을 치우는 장면을 보게 되면 두 발 벗고 작업을 도와주었으며 또 영상으로 찍어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今天我们在317国道上，这里下雪了，冰雪路特别危险，我们就在这里负责刷那个盐巴。开车的朋友们小心一点哦。 팬데믹 기간에 그녀는 우한을 응원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영상에서 그녀는 화장하지 않은 채 등장하였습니다. 계정 상단 영상의 라무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동충하초를 캐서 번 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해요. 산 타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돈을 본 순간 정말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이러한 성실감과 솔직함이 담긴 콘텐츠를 통해 점차 팬층을 늘려갔습니다. 2018년 5월 2일부터 첫 번째 영상이 업로드되었고 2020년 9월 14일까지 라무는 총 205개의 동영상을 업로드하며 24만 2천 명의 팔로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며 가끔은 생방송으로 고향에서 생산한 호두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海拔4000米以上已经开始下雪了，就没办法继续再挖羌湖了，只有回到自己的家乡，干着自己该干的活。这个是黑桃，大量的黑桃好了，开始丰收了。看一下我的手，这个是女孩子的手吗？但是吃起来特好吃哦，我摘的黑桃特别多。 라무가 살고 있는 금천현은 해발이 아주 높습니다. 자연 풍경은 좋았지만 지역이 위험하고 교통이 불편하며 경제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현지인의 주요 수입원은 여전히 농업과 축산업입니다. 많은 젊은이가 돈을 벌기 위해 외지로 가 일했습니다. 하지만 라무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게 된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 외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향에 남아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고 여름에는 산에 가서 약초를 캤었습니다. 2020년 9월 1일 업로드한 영상을 통하여 약초가 무성히 자라는 계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노란 고무신을 신고 비닐 가방을 들고 약초 채집 도구를 들고 또다시 아버지와 함께 약초를 캐러 산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을 오르는 게 매우 번거로워 한번 산을 탈 때마다 며칠 동안 산에 머물러야 합니다. 약재를 충분히 캐낸 뒤에서야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산에서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텐트에서 자야 했으며 떠나기 전에 최소한 보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약초 채집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어떤 날은 몇 킬로그램만 캐서 오고 또 어떤 날은
공을 치는 날도 있었습니다. 약초를 건조시킨 후 한약재로 팔았는데요. 250g당 하나로 약 5,500원에 팔 수 있었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얼마 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라무와 아버지의 주요 수입원이었습니다. 산에 있는 동안 라무는 거의 매일 영상을 올려 약초를 채집하는 과정과 산에서의 생활을 자세히 공유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3일, 13일 동안 약초를 따느라 고생한 끝에 라무는 마침내 기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등에 매기도 어려울 정도의 약초를 직접 만든 수레로 산 아래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2020년 9월 14일, 그녀는 단장을 하고 민족 의상을 입고 또 하나의 영상을 녹화하여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게시글에 흰색 카타를 전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바쳐 여러분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자시들러라고 인사하였습니다. 자시들러는 티베트어인데요.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산에서 열흘 넘게 있다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라무는 저녁 8시쯤 생방송을 켜고 산에서 있었던 일을 팬들과 공유하려고 했지만 생방송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군가가 그녀의 집으로 쳐들어가 생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팬들은 생방송이 중단되기 전 라무가 아빠! 형부!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어 많이 걱정이 되어 댓글을 남겨놓았지만 라무는 아무런 회신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3일 후인 9월 17일에 라무의 언니가 라무의 계정에 로그인하였습니다. 그리곤 사진 한 장을 업로드해 라무의 팬들과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게시글에 라무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라무의 언니입니다. 라무의 전남편이 제 여동생을 휘발유로 불태웠습니다. 동생은 지금 국립병원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주 위독한 상황이어서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고 치료비가 100만 위안, 하나로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선의를 베풀어 주시어 저의 불쌍한 여동생을 구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곧이어 그 영상은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얼마 안 돼 라무의 언니는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을 언론에 이야기하였습니다. 라무의 집은 2층 집이었는데 위층에는 라무와 아버지가 살고 있었고 아래층에는 언니 돌마와 형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라무의 형부와 아버지가 집에 있었습니다. 라무는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되면 그들의 휴식에 방해가 될까봐 1층 주방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방송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라무의 전남편 탕루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녀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차에는 휘발유 한 통이 있었고 또 날카로운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생방송하는 라무에게 달려가 휘발유를 그녀에게 부었습니다. 깜짝 놀란 라무는 큰 소리로 형부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라무는 온몸을 떨며 가족들에게 아버지, 도망쳐요. 그가 날 불태우려고 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라무의 아버지와 형부는 탕루를 더욱 화나게 할까봐 서둘러 뛰쳐나갔습니다. 형부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휴대폰을 챙기려고 할 때 라무가 탕루에게 구걸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형부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전에 집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집 전체로 번졌습니다. 그러다 주방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전남편 탕루도 불에 타 큰 패닉에 빠져 달아났습니다. 폭발 소리에 이웃들은 바로 라무의 집으로 달려가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길이 너무 강하여 라무가 구조됐을 땐 이미 화상을 크게 입어 호흡마저 아주 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급히 아바현 인민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병원에서 라무는 몸의 90% 이상이 화상을 입은 극심한 화상과 복합 부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몸에는 6개에서 7개의 흉기에 의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라무의 심각한 부상에 현지 병원의 의료 조건이 부족하여 라무는 이틀 만에 청두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고 약을 캐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들에게 비싼 의료비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라무네는 인터넷에서 100만 위안, 하나로 약 1억 8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녀의 참변은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게 되어
불과 7시간 만에 모든 기부금이 성공적으로 모금되었습니다. 사실 치료비는 확보되었지만 치료는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라무의 상처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타버렸고 몸의 대부분은 이미 익어버렸습니다. 2020년 9월 30일에 16일 동안의 구조 끝에 라무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무의 전남편 탕루는 라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라무와 탕무는 이미 이혼한 사이였는데 그는 왜 그렇게 라무에게 악독한 짓을 했을까요? 라무와 그녀의 전남편 탕루는 10대 때 만나 10년 넘게 함께 지내며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라무의 언니는 여동생의 얼굴과 몸에 멍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라무는 가족들에게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독촉에 남편이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의 말을 들은 언니는 바로 어머니에게 상황을 얘기했고 어머니는 탕루를 찾아가 따지게 되었습니다. 탕루는 라무에게 가정폭력을 가한 후 매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과 후에도 폭력을 반복해왔습니다. 라무의 아버지는 정직하고 말수가 별로 없으며 심지어 성격이 나약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라무의 어머니는 매우 명확하고 성격이 강하여 실제로 가족의 가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탕루는 항상 장모를 좀 두려워하여 그녀의 말은 어느 정도 듣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에 어머니가 암에 걸려 1년도 안 돼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라무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져 탕루는 더욱 마음대로 라무를 대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새해에 라무의 친척들 앞에서 그녀를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만에 라무는 또다시 맞게 되었습니다. 2016년 라무는 둘째를 임신하였습니다. 라무의 가족이 라무에게 탕루가 만약 또 때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라무는 괜찮아질 거라고 대답하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가 나쁜 버릇을 고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을 낳은 후에도 탕루의 가정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2020년 3월 탕루는 도박으로 돈을 잃게 되자 그는 아이 앞에서 벤치를 집어 라무에게 던졌습니다. 라무가 손으로 막았었는데 오른손이 부러졌습니다. 이에 부상을 당한 그녀는 부모의 집으로 도망갔는데 그때서야 그녀는 자신이 참을수록 더욱 심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020년 5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라무는 탕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큰아들은 라무와 같이 살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탕루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탕루는 다시 그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다시는 그녀를 때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라무가 거절하자 탕루는 막내 아들로 라무를 협박했습니다. 재혼하지 않으면 우리 같이 떠나자 라고 악랄하게 말했습니다. 라무는 할 수 없이 탕루와 다시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협박이 통하자 탕루는 더욱 무자비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무뿐만 아니라 라무의 언니에게도 손을 댔습니다. 라무가 가정폭력을 당하다 숨은 적이 있었는데요. 아내를 찾아내지 못한 탕루는 라무의 언니를 찾아가 동생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언니는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했는데 이에 탕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처형에게까지 손찌검을 해 3개월간 병원에 입원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본인을 때리는 건 참을 수 있지만 가족에게까지 손을 대는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라무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결국 그녀는 자녀의 양육권을 잃은 대가로 탕루와 다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라무의 사촌동생이 라무에게 마을이 작아 탕루가 언니를 찾을 수 있으니 본인과 같이 외지로가 일하자며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라무는 효녀여서 홀아버지가 전남편에게 보복당할까봐 또 아버지의 건강이 편찮으셔서 돌볼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만약 외지로 가게 되면 아이들을 만날 수 없어 그녀는 결국 고향에 남아있기로 하였습니다. 라무는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짓고 약초를 캐러 산속에 다녔으며 또 영상을 만들어 언니와 함께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전 남편이 라무를 해칠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이후 탕루의 어머니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며느리 라무가 동영상 촬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고 마음이 변해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2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 라무는 SNS 계정을 개설하여 일상을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영상 속 라무는 티베트 의상과 장신구를 착용하고 노래하며 춤을 추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골 사람들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여 뒷담화하기 시작했고 이에 탕루는 체면을 구기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라무는 영상에서 아버지와 아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에 다들 흔한 잡담이라고 생각했지만 탕루가 듣기에는 아주 거북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중 라무가 네티즌들과 교류하는 모습에 탕루는 더욱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팬들과 다정하게 이야기한다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팬들은 라무를 사랑하는 베이비라고 부르기도 하며 탕루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탕루의 어머니도 이게 비극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탕루는 라무를 10년 가까이 학대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이혼했고 라무는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라무가 무엇을 하든지 탕루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정신이 정상적인 남자라면 전처가 고생하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 아파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제와 질투에 잠긴 탕루는 항상 라무가 자신의 노예라고 생각했으며 그녀는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무와 이혼한 후에야 자기 삶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탕루는 이혼한 후 다른 여자와 사귄 적이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라무를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되어 재혼하려고 했지만 라무가 단호히 거절하자 그는 마음속으로 라무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라무가 자신과 헤어진 후 더욱 잘 살게 되어 원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14일 법원은 1심에서 탕루에게 극형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7월 23일 탕루의 신원을 확인한 후 그에게 극형이 실시되었습니다. 라무의 아버지 삼랑가는 매우 슬픕니다. 내 딸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에 항상 익숙해져 있었어요. 딸이 불타게 된 순간 나도 도망가라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라무는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가정폭력에서 빠져나와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딸은 아버지와 아이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조금이라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아버지와 함께 열흘 넘게 산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 남편의 과도한 통제욕과 질투심으로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언제나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라무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정폭력은 한번 발생하기만 하면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걸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정말 사랑한다면 그 관계에는 폭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랑은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